과장님, 우리 일족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관내에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곡성읍하고 또 옥과하고 석고하고. 자, 이곳이 전통시장을 거의 현대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놓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다 맞춰놨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다 맞춰놨는데, 자, 잘 돼 있는 곳은 곡성 전통시장이 비교적 저희들이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선도 배치도 잘 돼 있고 전통미도 좀 보관이 보존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자, 기존에 지금 옥과권역이나 석고권역에 노점상들이 있죠. 자, 시장은 오일 시장, 전통시장은 반드시 노점상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이 생존권을 투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노점상들에 대한 우리가 자릿세라는 명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모르신가요? 곡성 같은 경우는 지금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릿세를 받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릿세를 받습니까? 그것이? 그 시장 곡성 전통시장 사용 그 자릿세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지금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그 조례를 못 봤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묻겠습니다. 자릿세를 받는데 자릿세를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중에서. 석곡은 자릿세를 안 받습니다. 곡성은 받습니다. 옥과는 받습니다. 이 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자릿세 받는 수입은. 누가 자릿세를 받고. 곡성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관리소장이 돌아다니면서 200원씩 받아가지고 자, 오일 곡성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에서 자발적으로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옥과나 석곡은 누가 받는 사람이 사실은 면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석곡은 받고 또 난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명 시도 비가림 시설도 돼 있지 않고 어떤 우리가 아까 말하는 선의 규격선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석곡시장은 받고 옥과시장은 또 안 받아요. 아니면 석곡시장은 안 받고 옥과시장만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 조치가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릿세 명목으로 받으려면은 그만한 시설을 해주고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이치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령 비가름 시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자릿세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현대법 봉의 김선달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거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우리 관내 시설인데 그 땅 몇 푼 우리가 제공해주면서 그 자릿세 200원, 300을 받기 위해서 아웅다웅 하는 이런 벌성사랑은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어주고 누구나 다 우리 곡성 주민으로 와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마저도 인쇄거기에 이건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옥과 오일 시장도 지금 거의 대다수 노점상들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말바우 시장 광주로 갑니다. 똑같은 자릿세를 내고 하면은 훨씬 더 규모가 큰 데로 빠진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릿세 자 200원씩 받으면 200원씩 300원씩 받으면 이거 한 시장에 우리가 오일장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게 우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잡수익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수익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규모가 있고 정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계정을 만들어서 이게 관리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회계 파트에서도 이걸 잡수익으로 관리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익을 보호할 창정도 되지 않는다면 이건 감면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금 현대화 시설을 지금 해놨는데 거의 이게 지금 도시계획 지역이니까 전통시장 있는 곳이 곡성, 석고, 옥과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 관리계획을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시죠. 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할 때 이것을 용도지구 내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거의 손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나 이런 것은 날로 바뀌어가고 발전해가고 있는데 우리 과거 이 도시계획 자체를 정비를 60, 70년대 가깝게는 한 8, 90년대 해놓은 그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도시계획법이 전부 다 규제에 걸려 있어요. 과거의 경제과에서 규제계획 TF를 우리가 구성할 만큼 이렇게 규제계획 펼패를 앞장서 왔는데 시장에 대한 전혀 우리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군 관리계획을 언제 합니까? 일제 정비를 언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9월달에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3년 후에 2020년도에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내지는 뭐 필요한 것은 각가지 용역비를 들어서 해주면서 정작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경제과에서 따로 한번 대시를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은 보통 우리가 기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무한됩니까? 없고 발행 번호는 있습니다. 1년 번호는 좀. 자, 이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실이 됐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소멸이 된 것이 지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정산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발행해가지고 환전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사용이 돼서 환전이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지금 이게 기간이 소멸돼서 그런 경우는 이 기금은 어디로 기속이 됩니까? 이 해수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요, 과장님, 우리가 심정 상품권을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지금 제도를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2001년도에 자, 건 20년 가까이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돌아온 것은 회수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이 기금은 앞으로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로 기속될 것이냐? 금융기관으로 기속되는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도래가 돼서 소멸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에 우리가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이것은 그에 따른 우리가 추가 대책을 우리가 강구한다든지 그래야 됩니다. 발행만 하고 환전이 되고 또 매년 발행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완료된지를 모르고 있어요, 전부. 이 부분도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장님 들어보셔야죠. 네, 미해수된 상품권에 대해서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자, KTC 산업용 이게 지금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공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답니다. 연구기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분류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밖에서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공기업이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비를 도비 40억, 우리 군비 40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KTC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한 것은 우리가 전시행력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지역경제에 우리가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우리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직원이 약 10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맞으신가요? 연구원들이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이 100여 명이 우리 지금 곡성군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연구소를 짓는데, 이분들이 지금 숙소를 지금 광주에다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얘기, 경제과에서는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다른 그 부서에서 지금 뭐야 이 주무 부서가 경제과잖아요, 경제과.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MOU 제거해서 기공식 딱 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하는지, 타 자치단체에다가 숙소를 주는지, 어쩌는지, 이거 전혀 관리가 안 되려면 우리가 뭐하러 우리가 4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투자 유치하고 그럽니까? 그냥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총 공정이 한 20% 바닥하고 2층 슬라브를 공정률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군비를 우리가 출연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휴사를 유치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노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 얻는 우리가 부가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1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100여 명이라고 그러니까 100여 명의 연구소 직원들이 적어도 우리 지역이 공기가 나쁩니까? 광주가 가깝지 않습니까? 뭐가 됩니까? 왜 숙소를 광주다 집니까? 그러면 공장도 광주다 지어야죠. 자, 이분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숙박 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 각화동에 이미 이분들이 지금 숙소를 지금 본인들이 지금 시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공정률 20%밖에 안 되고 준공도 안 돼 있는데 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이 우리 곡성군하고 협의가 되고 어떤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광주 와서 나가려고 그러는가 이거?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제가 좀 심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누릴 것은 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심 갖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